안녕하십니까, 송은재TV입니다. 이준석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오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전체의 최대 화두였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그동안 이준석의 지난 10년을 제대로 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 당직자까지 모두를 내보낸 상태에서 최고위원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12일 날 이준석과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 내용, 또 하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의 책임을 거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합당 부분에 대한 이준석의 책임은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준석이 완전히 판단 착오를 했고 안철수 대표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결국 이렇게 합당을 어그러지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더 말할 여지가 없고요.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또 오늘 최고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과 원희룡과의 진실 게임이 붙었는데 지금 누구의 말이 옳으냐? 지금 대다수의 얘기가 이준석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지난 12일 날 이준석과 통화를 하면서 이준석에게 들었던 말은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금방 정리된다, 금방 대권 후보에서 낙마할 것이다, 그런 뜻이었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오늘 최고위원들에게는 아니다, 윤석열과의 갈등이 곧 정리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에게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원희룡 후보가 기자들에게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 라고 한 말은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준석이 한 말, 앞뒤로 한 말들이 굉장히 긴데 그것까지는 옮기고 싶지 않다, 참아. 이 말이 진실이라는데 자신의 인격을 걸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이준석은 통화를 하면서 자동 녹취를 하니까 녹취록이 있을 것이다, 내 말에 반박하고 싶으면 이준석이 그 녹취록을 풀면 되지 않느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준석이 오늘 최고위원들에게 해명한 것과 원희룡 후보가 오늘 많은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십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와 20년 넘게 알아오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말 한마디 허투루 하고 행동 하나 허투루 하는 적이 없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 자신에게 아주 과거에 오래전에 너무 반듯해서, 너무 모범생 같아서 정치적인 순발력, 정치적인 상상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다. 정치인이 좀 허술한 부분도 있고 좀 약점도 보이고 해야 많은 사람들의 호감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녹취록까지 까자, 내 인격을 걸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은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말이, 그동안 이준석의 행태, 그동안 이준석의 언행으로 봐서 이준석이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말을 아꼈지만 차마 당대표가 한 그 좀 흉한 말들을, 이 말이 있기 전에 앞뒤로 한 그 말들을 얘기하면 원희룡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이. 그 앞뒤의 말들을 차마 할 수가 없다, 옮기지는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말들이 어떤 말인지도 지금 거의 다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주로 젊은 기자들, 자기 나이대와 비슷한 젊은 기자들이나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윤석열 X파일이 모두 공개될 것이다. 그 다음 윤석열의 토론 스타일이나 비추어 봤을 때 토론회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이 같은 험담을 원희룡 후보에게 했고 원희룡 후보가 차마 그런 말까지는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되짚어서 이제 이준석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준석이 소위 당대표 산하에 직속으로 금정단을 만들겠다. 대선 후보 금정단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X파일을 준비해서 윤석열 낙마 공작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금정단의 자체 활동으로 윤석열을 낙마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지금 추정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은 지난 12일 이준석과 통화하고 난 뒤에 이준석에 대해서 원희룡은 정말 따끔한 비판을 했고 이 이준석을 엄호하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오늘 원희룡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그냥 보고 갈 수가 없다. 토론회를 열리는 게 원희룡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신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이것은 작은 문제다. 지금 경선판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경선판이 깨진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까지 이준석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발뺌을 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준석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지도부를 해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머지 모든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이준석을 단속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탄핵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소환이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되어 있다. 지금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서서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면서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 이준석을 단속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경선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첫 관문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선정을 이준석 뜻대로가 아니고 공정한 사람으로 뽑는데 최고위원 전체가 나선다면은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을 제대로 단속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현실성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이준석 대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많은 의심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20대, 30대 청년들과의 소통 능력, 그 청년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그 이준석의 효과, 그 부분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난은 많이들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만큼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또 청년들의 지지율을 끌어내는 것은 지금 야권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부분이다. 도저히 이 부분을 이준석에게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다. 이준석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기대할 것은, 정치적으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대표를 소환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그 부담 때문에 이 지금 경선 국면에서 이준석을 일단은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모두가 나서서 이준석을 단속해가는, 철저하게 단속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준석은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하려 하다가 원희룡 후보에게 된통 꾸지람을 당한 꼴이 됐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최근 들어서 당의 중심을 잡고 경선의 공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